시험할 때 기본 정확히 콘텐츠에 정가 보는 수준이어서 제목 건드리면 바로 맞아가서 바로 건너서 닦아냅니다. 하지만 장갑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장갑이 없어. 얼마나 자, 현수랑 146번 국민이 나와서 풀이해주세요. 아,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좀 이따가 실시간 강의 저 진공해야 돼. 어차피 해서 지금 3페이지가 아니야. 4페이지가 나서 지금
곱하기 오케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a이고 리미트 x가 0로 갈 때 x분의 fx는 a제곱이므로 여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분모가 여기서 0으로 가니까 여기도 똑같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0이고 같은 원리로 여기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기 기억 조건을 기억을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fx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다가 fx분의 fx를 곱해주면 x분의 fx 그리고 곱하기 fx분의 fx가 될 수 있고 여기는 거기에서 그대로 주어준 a제곱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이 fx를 가 여기서도 0으로 가고 여기서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로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여기서 x를 t로 바꾸면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a제곱으로 볼 수 있어서 a제곱 곱하기 a제곱은 a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fx 제곱은 0이라는 건 여기서 이 조건을 봤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곱하기 x분의 fx가 될 수 있고 이 조건은 여기서 본 a 그대로 나오지만 여기는 이 조건은 여기 x는 a로 가지만 분모는 여기에 보셨다시피 0으로 가기 때문에 a분의 a 곱하기 a분의 0 해서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ffx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fx 곱하기 x 플러스 a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 a를 넣으면 여기는 a 2로 가고 여기는 여기는과 같은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로 칠해서 a 이거는 여기 있는 식과 같아서 a 제곱이 되기 때문에 a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a 해서 2분의 a 제곱이 돼서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 대신 틀렸습니다. 오케이. 146번 못 푼 친구들이 많던데. 그지? 여기 동생이 풀어줬다. 자, 그 다음 205번. 아니 하실 거 맞아, 없어. 사실 이게 해설지도 아까 쓱 봤는데 해설지도 풀면은 이거 시험 시간에 절대 못 풀고 살짝 가게 써야 되거든요. 해설지는 GX를 그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GX가 사실 쭉 읽어보면 이처럼 굴도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 K에서 M까지 있을 때 4AK랑 HAK잖아요. 저희는 H는 함수만 알면 돼요. 굳이 GX를 그려낼 필요가 없단 말이니까 이 HX가 주는 조건을 보면은 GX랑 Y 상대 T가 만난 점의 개수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GX를 안 그리고 구해낼 수만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여기서도 3분의 T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서 3분의 T랑 만나는 점이 있을 테니까 각각 나눠서 할게요. 굳이 GX 전체적으로 안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가 fx랑 3분의 t가 만날 때 그리고 이때 fx는 0보다 작다죠. 이걸 먼저 구할 거고 두 번째가 절대값 f-x-t가 3분의 t랑 만날 때 이게 x가 얼마나 클 때죠?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눠서 ht를 구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fx를 저희가 그릴 수 있으니까 0보다 작은 시점에서 fx를 그려보게 되면 0은 안 포함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2,1,1 여기서 3분의 t를 쭉쭉쭉쭉 그리면서 범위를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여기 3분의 t를 그냥 나중에 하고 이번 두 번째 것도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사실 얘도 그리려고 하면 똑같이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방정식부터 먼저 풀 다음에 그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을 풀면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먼저 f-x 마이너스 t가 풀마 3분의 t다 라고 변환시켜 준 다음에 t를 넘겨주게 되면 f-x가 3분의 4t 3분의 2t다.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마이너스 x가 3분의 4t랑 만나지만 3분의 2t랑 만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마이너스 x도 그려야 될 텐데 fx가 0보다 작은 이 모양이니까 f 마이너스 x가 대칭하면 되겠죠? 한 번은 여기다 안 그리고요. 따로 그릴게요. 이거는 얘기해 드릴 건데 여기다 그려주게 되면 여기는 칠해져 있겠죠? 0보다 클 때니까 0의 때가 더해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는 1,0 2 이제부터 3분의 t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볼 건데 1번부터 보게 되면 3분의 t가 1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겠죠? 3분의 t가 1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날 거고 1과 2 사이에서는 두 개, 그다음에 2 이상부터는 한 개겠죠? 이거 이제 범위로 구해보게 되면 3분의 t가 1보다 작을 때는 t가 3보다 작을 때죠? 이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 그리고 t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아니 t가 먼저 3일 때부터 t가 3일 때는 여기 0개고 t가 3일 때는 한 개겠죠? t가
3과 6 사이, 그러니까 3분의 t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두 개를 만날 거고, 마지막으로 t가 6보다 크고 같을 때는 여기부터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요건데, 얘는 사실 내가 머리가 된다 라는 거를 잘 알아요. 3분의 3분의 2t를 여기서 한 번 더 올려도 돼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실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3분의 4t 든 3분의 2t를 갖고 나눠볼게요. 얘도. 그래서 t가 3분의 4t, 첫 번째가 여기서도 t가 이거 f-x나 3분의 4t가 만날 때 범위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 3분의 4t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일 때, 2 이상일 때를 딱 나눠보면 되거든요. 먼저 1보다 작을 때부터 해야 되니까 3분의 4t가 1보다 작으면 t가 4분의 3보다 작을 때죠. 이때는 0개일 거고, t가 4분의 3일 때 여기를 딱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개에서 날 거고, t가 4분의 3보다는 크고 여기까지 똑같이 두 개를 가질 거 아니야. 여기서 두 개, 여기 2일 때까지는 두 개를 갖죠. 그러니까 범위를 넣어서 표시해주면 2일 때니까 4분의 6. 네, 4분의 6일 때는 두 개에서 만나고, t가 4분의 6보다 클 때, 이때는 다시 하나에서 만나겠죠. 이제 t가 3분의 t가 두 번째가 f-x가 3분의 2t랑 만날 때도 해봐야 되는데, 그럼 t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여기가 0개, t가 2분의 3일 때 얘가 한 개, t가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6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는 두 개일 거고, t가 2분의 6보다 크면은 한 개 같겠죠. 이제 이 세 개 범위를 전부 합쳐줘야 돼요. 이 세 개 전부 합쳐진 그래프가 HT거든요. 왜냐면 이제 t의 범위값에 따른 개수 센 거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범위값에 있는 모든 수를 더하면요 HT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HT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네 두 개를 한번 합친 거 그려줄게요. 한 번에 세 합치면 너무 복잡해서 이거 두 개도 먼저 합쳐주게 되면 여기 2분의 3이 4분의 6이죠. 얘는 근데 범위가 4분의 6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린 다음에 4분의 6부터 얘를 그려주면 돼요. 얘는 반대 2분의 6이죠. 얘는 3부터 시작합니다. 다 연결이 돼요, 그래프가. 그래서 HT 그래프를 딱 그려보게 되면 4분의 3부터 시작할게요. 4분의 3보다 작을 때는 0이고 4분의 3일 때는 1이죠. t가 4분의 3보다 클 때에서 4분의 6까지는 1을 가질 거고, t가 4분의 6보다 클 때는 1을 가지겠죠? 1을 가질 텐데 이제 여기서도 넣어야죠. 이게 t가 4분의 6일 때니까 두 개를 더 해주게 되면은 t가 4분의 6일 때 그대로, 잠깐만 잘못 그렸네. 다시 할게요. t가 4분의 6 사이일 때는 쭉인데, t가 4분의 6일 때부터는 요거가 t가 4분의 6일 때는 2랑 1이죠. 그럼 더해주면은 3이 나올 거고, 그리고 t가 4분의 6보다 클 때 여기죠. 그리고 여기죠. 3으로 쭉 갑니다. 쭉 가다가 2분의 6일 때까지, 그러니까 4분을 통일할게요. 4분의 12일 때까지는 4분의 12일 때가 여기죠. t가 3일 때. 얘랑 더해주게 되면 4분의 10일 때는 똑같이 3, 잠깐만요. 이게 살짝 잘못한 것 같은데. 아야. 잠깐만요.
얘가 2분의 3이니까 여기서는 1을 다 더해줘야 되죠? 그럼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2일 때는 4를 가질 거고 4분의 12보다 클 때는 또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1이죠? 또 쭉 4로 갑니다. 4로 가다가 마지막으로 t가 6보다 클 때, 즉 4분의 24보다 클 때 봐주게 되면 1, 1,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으로 쭉 가게 됩니다. 이게 HT의 그래프가 다 나온 건데 HT가 그렇게 됐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에 가는 걸 물어봤죠? 좌극을 가될 때가 A1, A2, A n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4분의 3일 때, 4분의 6일 때, 4분의 10일 때, 4분의 24일 때 A가 나오겠죠? 그럼 일단 뭐 M은 4개니까 여기 AM은 4일 거고 M은 4일 거고 A1부터 AM까지 써보게 되면 A1, A2, A3, A4가 4분의 3, 4분의 6, 4분의 12, 4분의 24이고 그럼 이제 사실상 다 구했으니까 문제도 주어지면 넣어보면 되는데 1부터 N까지 넣어봤잖아요. 이때 A에다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 4AK는 4 곱해주면 되니까 3, 6, 12, 24가 될 거고 이제 여기가 HAK를 넣어봤는데 얘는 이게 HX 함수고 AK 넣었을 때죠. AK가 저희가 모두 4분의 3, 4분의 6, 4분의 10, 4분의 24인 거 아니까 각각 넣어주게 되면 4분의 3일 때는 1, 4분의 6일 때는 3, 4분의 10일 때는 4, 4분의 24일 때는 3이 나와요. 곱해주는 값이 1, 3, 4, 3이고 여기를 곱해주게 되면 3, 18, 48, 이렇게 72가 나와서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141이 나와서 정답이 141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아주 잘했어. 내가 설명해도 이렇게 정신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이게 조금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함수 절대값 함수 그리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리지 않고 얘를 뿔마로 해서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런 거 절대값 함수가 누구랑 같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 교점을 보통 셌거든요.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우 유용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절대값 함수를 그리지 말고 얘는 뿔마 요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점을 찾는 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 이 방법을 쓰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구간별로 이 개수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약간 좀 집중을 못 하셨거나 그랬으면 못 따라갔을 수 있어요. 요거 괜찮아? 다 이거 잘 이해됐어요? 교점 개수들? 다 이해됐어요? 잘 못 따라갔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못 따라갔으면 수업 끝나고 다시 질문해. 요거 그렇게 해서 얘까지 그려내야 답을 낼 수 있어요. 이거 보통은 그래프를 안 그려고 답을 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는 그래프는 그려줘야 돼. 왜냐면 마지막에 또 H4분의 3, H4분의 6, H3, H6을 다 구해야 되거든요. 또 여기가 곱해야 되니까. 곱해서 다 그려야 되니까. 정답이 지금 문제가 이걸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죠. A1, A2, A3, A4를 다 찾아야 되고 이게 불연속이 되는 점들. 그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들을 또 찾아줘야 되니까 요 점, 요 놈들을 또 곱한 다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또 안 그릴 수 없는 그런 최적의 풀입니다. 최적의 풀이에요.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206번하고
그 문제 있죠? 지워도 되죠? 아까 찍지 않았나? 지웠나? 아까 뭐 그 극선 이야기를 현수가 해서 극선으로 풀면 좀 더 쉽지 않느냐라고 한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자 원이 중심이 이렇게 있고 몇 번이었어요? 88번. 자 극선이라는 게 여러분 그 고1 때 배웠나? 근데 너희 기하 했니? 기하? 안 했지? 기하 했어? 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요. 신청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3학년 때 신청가. 3학년 때 기하를 신청을 했구나. 3학년 때 선생님들이 극선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에서 극선이 있고요 2차 곡선에서도 극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나 타원 쌍곡선에서도 극선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극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까지 다시 설명하게 만들어. 극선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극선은 뭐냐면 이제 원에서의 극선을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t, t 제곱이 있었잖아요. 어떤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어요.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요 두 접점을 연결한 직선 있죠. 얘를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쓰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곡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어요. 그랬을 때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 이걸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직선을 구하는 과정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간단한 공식으로 극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원방이 지금 이 반지름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얼마? 2예요? 그럼 이제 이 원방이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고1 때 원에서 여러분이 자 원방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한 두세 가지 있거든요. 극선 사실 몰라도 돼. 극선은 몰라도 되고 원방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지난번에 수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접선의 방정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알파 베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지? 기억나? 얘니? 해남이 기억나지? 알파 x 베타 y r제곱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원방에서 다른 거는 많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에서야 기본형이 아니면 또 달라집니다. 기본형에서 접점이 알파, 베타인 경우 그때 접선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근데 극선의 방정식이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극선의 방정식 역시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아닐 때도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정확히 말하면 극선도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데 저 문제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 자 이때 내가 접선을 두 개를 긋고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자 이거는 곡선 밖의점이에요. 접점이 아닙니다. 곡선 밖의점. 밖의점을 주고 이 직선의 방식을 찾으라 해. 그러면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r제곱하고 저랑 공식이 완전 똑같아요. 완전히 같은 공식이 나와. 이게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건 근데 고1 때까지만 유용하고 사실 고2, 고3 때는 쓸 일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2차 곡선 하다 보면 그때는 쓸 일이 있을 수 있겠다. 2차 곡선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기하를 배울 때는 극선의 방정식을 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하에서는 그럼 극선 가르쳐 주시나요? 교과서에 없어요. 극선이. 그래서 안 알려주실 거야. 너희 이제 고3 때 기하 할 때 기하 내가 수업은 안 할 건데
기하할 시간 없어. 기하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야 돼. A는 그냥 웬만하면 나오니까 60점 넘으면 A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필 수행 다 맞고 지필 60점 넘으면 A 나와요. 기하. 그러니까 기하는 그냥 혼자 하면 돼. 근데 나중에 이제 혹시 선생님 예전에 극선 알려주신 거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내가 그때 알려줄게. 자, 아무튼 이게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거 극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를 x 대신에 t 넣고 y 대신에 t 제곱 넣어서 식을 써주면 돼. 극선은 tx t 제곱 y는 4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얘랑 수직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원점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은 y는 tx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해요. 쌤, 그거 점집법을 구하면 좀 더 편해요. 네? 점집법 원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 점집법 때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0,0이어서 뭐 그래도 되는데 그게 두 개 연립하는 것도 저게 t제곱 마이너스 4예요. 어디야? 저 t, t제곱 마이너스 4. 어디 저 원박향점이요. 아 t제곱 빼기 4예요? 아 그러면 안 좋다. 아 얘가 t제곱 빼기 4였어? 그러면 이건 별론데? 왜냐면 이게 원방이 좀 지저분하니까.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까요? 그래서 이 거리 근데 이게 거리도 별론데. 내가 볼 땐 거리도 별로야. 이 거리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거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줄게. 좀 더 편하게 가자. 자 여기 반지름 길이 2점. 그렇지? 여러분 이거 기울기 얼마야? 이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마이너스 t분의 1인가? 직선의 극선도 방정식으로 바뀌어야 바뀌어요. 돼. 또 극선 방정식 극선. t제곱 마이너스 4로 4니까 바꿔야 돼요. t제곱 마이너스 어? y 앞에 아 y 앞에? 아 진짜. 아 여기가. 아 됐어 그러면. 야 됐어. 그래 점직선 해라. 점직선 해. 근데 그러면 이거 점직선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그리고 또 이 길이 또 구해야 되잖아. 그 전체 거리에서 점집법 빼는 게 그러니까 그 어쨌건 이 길이를 다시 구해야 되잖아. 저 길이를 사실 안 구해도 되거든. 안 구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거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지 뭐. 이건 루트에 t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4 전체 제곱 근데 여기가 4인가요? 넘어오면 00 대입한 거야.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길이에다가 이거 기울기를 2번 곱하시면 이 길이가 나와요. 이게 여기 닮은 비 때문에 2번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거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t 제곱 빼기 4분의 t인데 요 길이에 비해 요거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쌤, 거기서 아닌데 거기서 기울기 쓰면 기울표하면 이거 저 길이가 아니구나. 이 길이가 아니고 내가 착각했다.
기울기는 상관이 없네. 전체에서 빼야 되네. 이게 더 지저분해 보이는데 계산이? 안 그래요? 그 접점 X좌표 있잖아요. 네. 저기 기울기가 T, T-4잖아요. 네. 비율표현 때리면은 X좌표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와요. 접점 X좌표가. 접점 X좌표가 그럼 T랑 비교했을 때 비율표현 쓰면 쉽게 나와요. 그래. 내가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나는 이 길이를 구했어요. 이 길이를.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해가지고 요 닮은 비 가지고 얘네 길이 두 개를 구했거든. 근데 이 길이가 되게 쉽게 표현돼서 이 길이가 여기다가 대입한 거로 갔거든요. 지난번에 그것도 얘기해줬죠. 이 원에서. 그래서 일단 지금 저 접점 구하고 뭐하고 하는 방법도 괜찮겠지만 일단 그것도 한번 해보고 일단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루트에 t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4 빼기 4 요게 이 길이야.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4잖아. 여기가 2잖아요. 요게 닮은 비가 나오니까 이 닮은 비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요게 닮은 비를 두 번 때리면 요 길이가 구해져. 요 길이의 비를 두 번 곱해주면.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거든. 근데 저 점의 좌표 구하는 게 더 간단한지는 모르겠네. 저 점의 좌표를 구한다라는 건 원하고 연립을 한다는 거예요? 연립만 하고. 그러면 직선에 직선은 그 T, T-4에 지난 직선이 기울기가 T분의 T-4잖아요. 그러면 저기 세 면의 길이 제곱으로 했을 때 비율이 나오면은 그때 비율 표현이 깔끔하게 나와요. 오케이. 시간 다 됐네. 시간 다 됐어. 206번 남았는데 206번을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고 마칠게. 금방 설명해 줄게. 진짜 빨리 설명해 줄 수 있어. 진짜 빨리. 자, 이게 왜 간단한 문제냐면 지금 fx가요 206번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2x승 빼기 2하고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하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두 곡선이 얘네들이 당연히 대칭성이 있겠죠. 그죠? 얘네들은 대칭성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대칭일까요? 이게 두 개 얘랑 지금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선대칭이거든요. 여기 x 빼기 맞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x 자리에다가 뭐 대입해야 되니? 4 빼기 x를 대입하면 얘가 되거든요. 이 x에다가 4 빼기 x를 대입해야 얘가 돼요. 계산해봐. 맞죠? 4 빼기 x 대입하면 이거 되잖아.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고 f의 4 빼기 x라는 함수를 둘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x는 2대칭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x는 2에 대해 대칭으로 그려져요. 그래프가. 여러분 이거 대칭성 내가 언급한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2,1이겠죠? 2,1일 겁니다. 이 대입하시면 2,1일 건데 이 문제에서 절대값 fx 빼기 k 더하기 k라고 돼 있어요. 얘가 y는 2k랑 만나는 교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까 알려준 대로 푸는 거야. k를 넘겨요. 그러면 k 되죠. 그렇지? 그럼 얘를 fx 빼기 k는 뿔마 k라고 풀잖아. 그럼 fx는 이게 플러스일 때는 2k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0이에요.
그러니까 fx가 2k인 곳과 fx가 0인 곳을 찾는 거예요. 2k인 곳과 0인 곳을 찾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가 fx니까 fx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k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 k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 hk하고요. hk가 교점 개수입니다. 그쵸? 교점 개수예요. hk하고 h의 k 더하기 4분의 1을 구하는 건데 근데 k에다가 뭘 집어넣으려면 4분의 1 마이너스를 대입을 할 거예요. 4분의 1보다 약간 작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점은 누구랑 누구랑의 교점이냐면 fx랑 2k랑의 교점이야. 0하고의 교점은 없어. 0하고 교점은 없고 fx하고 2k하고 교점이라고. 근데 k 자리에다 나는 뭐를 집어넣을 거야? 4분의 1을 집어넣을 생각이야. 그럼 여기에 4분의 1 집어넣고 여기도 4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보다 1 작아서 그럼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k 자리에다가 4분의 1 마이너스를까 여기다 들어가 여기에. 그럼 얘가 얼마야? k에 4분의 1 마이너스 되는데 2분의 1 마이너스하고 fx하고의 교점이야. 요 교점. 여기 2분의 1하고 교점. 두 개지 뭐. 두 번째 여기 4분의 1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요 자체가 2분의 1보다 약간 작은 수가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k에다 2분의 1보다 약간 작은 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1보다 약간 작은 수가 돼요. fx가 1보다 약간 작은 수가 되는 것들. 여기 1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약간 작은 수 이쯤 여기 약간 아래쯤 이렇게 되겠죠. 1에 저극한. 역시 두 개. 두 개, 여기 두 개 곱하기 두 개에서 4야. 이렇게 풀면은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좀 더 강조한 거예요. 절대값이 뭐랑 같다가 나오면 이 절대값을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뿔마 이렇게 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죠? 됐지 이거? 이거 풀이는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풀어준 거예요. 수고했다.